여러분, 요즘 한국 축구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에 이어 이번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 진출!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국 기자는 이런 결과 예상했었나요? 네, 저도 축구를 좀 많이 봤지만 고백하건대 사실 이번에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 경기 놀라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놀라게 한 분을 모셔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샤프처럼 날카로운 눈매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표정,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서 든든하게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줬던 분이죠. 함께 대회 뒷얘기 들어보면서 벅찬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스포츠야 출발! 반갑습니다. 네, 최근 열린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김은중 감독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U20 대표팀 감독 김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털 축구 기사 열어보면 매일같이 인터뷰 기사를 만날 수 있는 현 시점 대스타십니다.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좀 기억이 나실 정도세요?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가끔은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이 4강 진출한 얘기는 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또 준비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할 얘기들이 좀 많죠. 귀국 현장 때 인천공항에서 선수들이 행가래 치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는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 4강 진출 해냈구나 이런 느낌 나실 것 같아요.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거의 우승을 해야지만 받는 건데 그 현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 사실 좀 선수들에게 좀 잘 잡으라고 얘기를 얘네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저에게 쌓였던 그런 감정들 혹시 몰라? 네, 혹시 몰라서 이제 좀 불안했던 그런 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대전시 홍보대사가 되셨더라고요. 펜싱 스타 오상욱 선수와 함께 됐는데요. 홍보대사는 처음이신 거죠? 처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또 대전시장님께서 제2의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로부터도 포상금도 받게 됐습니다. 얼마죠? 들으셨죠?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이제 스텝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되진 않아서 아직 저도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이게 계산해 보니까 나오던데요. 이 총액 대회. 그거 알려주십시오.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대회전에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이번 대회를 토대로 본인들의 또 실력도 증명하고 또 선수들이 많이 알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기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는데 또 고등학생 따님 그리고 초등학생 아드님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선수 시절 아빠 모습을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독돼서 크게 된 모습에 많이 축하할 것 같거든요. 고등학생 딸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는 안 하지만 수고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고 사실 둘째 같은 경우는 또 아빠를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네. 근데 우리 팀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약 한 40일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집에 이제 돌아오니까 제일 또 기뻐했던 또 막내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막내분이? 말보다는 일단은 좋아가지고 안아줬던 그런 부분이죠. 한국에서 계속 경기를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은 아니고 새벽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전 끝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약간 지고 나서 약간 표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많이 이겨서 괜찮잖아. 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약간 좀 뭉클했던.
그럼 이 시점에서 이번 국제축구연맹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우리 대표팀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 한혜원의 집중 탐구!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20세 이하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강호 프랑스를 2대1로 꺾으며 쾌조의 출발! 우리나라가 피파 주간대회에서 프랑스를 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온두라스와의 2차전에서는 0대2로 끌려가다가 뒷심을 발휘하며 2대2로 비겼고요. 감비아와 3차전에서는 0대0 무승부. 그렇게 16강에 진출해서는 강호 에콰도르를 만났는데요. 역시 3대2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만나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 한국 축구는 2019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김은중 감독 이렇게 대단한 리틀 태극 전사들을 이끌었는데요. 한마디로 김은중 감독 현역 시절 별명 샤프처럼 예리한 분석과 또 이름처럼 온화한 리더십으로 감독이 되자마자 사고 제대로 쳤다. 이렇게 한 줄평 해봤는데요. 잘한 거 맞나요? 물론 뭐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성과를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는 뭐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팀이 세계대회 월드컵을 나가는데 많은 이슈를 못 받았었잖아요. 관심도 못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선수 본인들도 속상했을 텐데 그런 거 내색하지 않고 브라질 훈련회에서부터 제가 원하는 플랜대로 잘 따라와줬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2014년 플레잉 코치부터 코치, 감독 등 여러 번을 좀 거친 다음에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대로 초보 감독이 됐던 건데 곧바로 큰일을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준비된 감독이 맞았다 이런 생각도 좀 어떻게 보면 들지도 않을까요? 코치 생활을 하면서 김학범 감독님 밑에서 한 5년 정도 같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뭐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또 성실히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회 때 잘 나오지 않았나. 이번 대회에서도 저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채워나가야지만 또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돌아보면요. 범상치 않은 행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회 장소가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바뀌고요. 2시간 시차에서 12시간 시차로 바뀌고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었는데요. 이걸 다 극복을 한 겁니다. 게다가 남미는 이번이 처음 방문이었다고요. 저도 처음 가보는 나라였기 때문에 구상이나 이런 또 예상을 전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사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랑 또 남미랑은 또 시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주어지진 않지만 시차 적응을 빨리 해야 또 경기 때 100% 컨디션을 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미에 가셨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처음이었으니까 낯선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시차 적응하는데 일단 중점을 뒀고요. 긴 시간 비행 시간으로 인해서 근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빨리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본 훈련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로 또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도 잘 또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우리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또 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장소인 아르헨티나 입성 2주 전에 이제 브라질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이제 월드컵 데뷔 훈련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번 대회 4골을 넣은 그 세트피스를 연마하고서 전술적 뼈대를 거기서 브라질에서 완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도 없었고 벽치 공부 느낌도 좀 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브라질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제가 마법사도 아니고 우리 팀이 1년 6개월서부터 뭐 차근차근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브라질에서 우리가 한 거는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최종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선수들에게 좀 더 이게 가르쳤던 부분, 또 세트피스 역시도 그랬던 부분인데 이 또한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잘 따라줬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세트피스는 약속된 건데 그동안 계속 시킨 대로 못하다가 대회 때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코칭 스태프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진짜로 되네요?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대회 장소가 갑자기 바뀌면서 훈련도 얼마 못하고 대회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야 시그니처 질문 훅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대회 장소가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바뀌어서 4강 진출할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이건 아니군요. 4강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수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코칭 스텝 회의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조별 예선 통과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통과하고 나서는 16강에 모든 걸 쏟아붓자. 그래서 이 한 경기만 잡으면 최소 8강까지는 어떻게 한번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8강에서 선수들이 의외로 잘해줬기 때문에 4강이라는 또 신화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문진 감독은 머릿속에 이제 수십 개 전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 대회에서 빛을 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학범 감독이 어떤 조언도 많이 해줬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거 조언해줬는데 궁금하거든요. 대회 나가기 전부터 뭐 많은 통화도 했었고 또 대회 기간 중에도 매 경기 감독님이 모니터링 하시고 저에게 피드백도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보시고 뭐 좋았던 부분,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저를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회 기간 중에도 많은 힘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 스타일을 보면은 성인 대표팀의 벤투나 클린스만 축구보다는 웅크리고 있다가 빠른 측면 돌파를 하는 흔히 말하는 선 굵은 축구를 했거든요. 이게 본인의 축구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 팀을 맡았을 때 준비했던 또 이런 플레잉 스타일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르긴 했거든요, 이번 대회는. 왜냐하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한국이 강팀이기 때문에 상대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하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빠르게 뺏고 또 공수전환 빠르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 나가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경기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팀에서 경기를 대부분 못 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전을 준비하다가 경기 체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준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 얘기를 하자면요. 감독님은 1979년생, 흔히 말하는 예전 X세대, 그리고 지금 선수들은 2003년, 2004년생으로 요즘 말하는 MZ세대예요. 아무래도 세대차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선수들을 설득하고 공감까지 얻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MZ세대를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MZ세대가 뭔지 물어보면 본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훈련의 부분에서도 제가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이 부분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이해를 시켜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잘 따라오지 않았나. 다만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스인 10번을 달았던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8강 진출하고 나서 감독님이 라커룸에서 많은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수고했다, 고마워 딱 이러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 되게 울컥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원래 이러세요? 친데레 스타일? 때로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기부여적인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또 경험적인 부분도 하는데 사실 그날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진짜 가진 거를 다 끌어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겨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었더라고요. 좀 어린 선수들에게는 또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의 몸 관리 영상을 보여줬다고도 들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대회 전에 1월 달에 스페인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때 황희찬 선수가 그 TV에 예능에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 영상을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잘 찍었다 생각을 했고 편집을 해서 선수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EPL에서 저 뛰는 세계적인 황희찬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도 저렇게 하루 일과를 훈련에 투자하고 훈련 준비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에 투자를 하냐. 저런 부분에서 좀 더 이 훈련에 좀 어떻게 보면 더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 이렇게 뭐 쉬는 시간에 휴대폰 보거나 다른 일 한 걸 좀 보셨나 봐요. 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SNS 이런 부분을 저도 안 하거든요. 허거슨 감독이 했던 말이 네.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였죠? 인생 낭비다. 인생의 낭비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상처로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론 당연히 뭐 어린 선수들은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건데 조심하라는 부분 메시지죠, 저도. 네. 네, 강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조용하고 네.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나 봐요. 선수들에게도. 크게 화내지는 않아. 네, 화는 안 내는데 그래도 화내기 전에 알아서 잘 또 따라오더라고요. 경기 중에 좀처럼 표정이 없는 포커페이스를 지켜서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게 한 걸로 유명한데요. 8강 진출을 확정하고는 인터뷰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벼운 질문 훅 네. 들어갈게요. 돌발 OX 질문! 팬들은 감동받은 눈물 인터뷰. 하지만 나는 돌려보기 좀 민망했다. 하나, 둘, 셋. 다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민망하진 않고 저도 모르게 나왔던 거고 진짜 이 선수 얘기를 그 당시에 하고 선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이게 힘들었던 과정들 근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증명을 해냈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같이 본인들도 다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울컥했으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한 거라고. 근데 그거를 보고서 울컥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았다. 선수들 얘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선수들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축 수비수인 김지수 선수는 이제 대회를 마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포드로 이적해서 이제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가 됐는데 큰 선수가 될 거라고 앞으로 더 보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가진 재능이나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어쨌든 좀 더 좋은 무대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최고 수비수 하면 김민재 선수가 딱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대표팀에서 지도를 하기도 하셨고요. 김지수 선수가 발전을 거듭해서 김민재 선수와 최강 수비를 이루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최강 수비 조합이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향후 뭐 한 3년, 3, 4년 안에 물론 뭐 김지수 선수의 노력이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뭐 무대에서 EPL 무대에서 도전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또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선수 외에도 월드컵 브론즈볼을 받은 이승원과 배준호 선수도 유럽에서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선수들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팀이 4강으로서 대회를 마쳤지만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들을 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반드시 선배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단계 넘어서야지만 본인들도 이제 프로 무대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님도 선수 은퇴하고 나서 자청해갖고 벨기 이제 투비즈 팀 이제 코치로 갔었었는데 유럽에 이제 도전해야 이제 선수로서나 지도자로서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저는 사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선수들이 무조건 좋은 무대에 나가서 또 어려운 데 나가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의 능력도 더 알 수 있고 또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축구가 주목하는 지도자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하고 계약이 종료가 돼서 공식적으로는 백수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대표팀으로 갈지 프로팀으로 갈지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데
어떤 진로 계획 갖고 계신가요? 사실 아직 제대로 저도 뭐 대회 끝나고 와서 휴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면서 대회 준비했던 과정, 또 대회에서 뭐 부족했던 부분, 또 잘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하고, 향후에는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 역시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방향성이 잡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중은 사실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앞으로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이런 철학을 갖고 앞으로도 갈 거다, 이런 지도자로 앞으로도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축구는 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전에 했던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선수가 뭐 팀보다 위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선수가 팀보다 위대할 수 없고, 요즘에 보면은 가장 또 특징적인 부분이 희생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을 위해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그 팀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선수들 역시도 준비를 해야지만 또 그 팀을 위해 희생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으로 묶어서 가는 게 앞으로도 뭐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세 이하 월드컵 4강 뒷얘기와 또 진솔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단단한 감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끝으로 축구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회 기간 동안 뭐 새벽 시간에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응원이 멀리에서 대회를 했지만 또 많이 선수들에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현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도 뭐 운동장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힘이 많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우리 또 팀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잘 준비해가지고 또 다음에도 멋진 또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